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 저희가 좀 전해드렸었는데 올해 전망도 그리 좀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사실 수출은 6% 넘게 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에너지 수입이 거의 뭐 두 자릿수 넘게 20% 가까이 급증하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472억 달러입니다. 예. 하나로 하면 60조 가까운 적자를 냈는데요. 적자를 낸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지만 적자 폭도 이전 최고치를 2배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 전망도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보다 올해 수출은 4.5%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 수출의 한 20%를 차지하고는 반도체가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꺾이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메모리는 스마트폰이나 PC나 서버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 위축되다 보니까 재고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상황이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가 대중국 수출입니다. 중국 수출이 꺾였는데 사실 코로나와 이제 위드 코로나화 되면서 조금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자체 구축만,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서 그다지 예전처럼 호황을 보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외에도 보면 미국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유럽연합은 또 탄소 국경세를 이제 지금 거두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올해 수출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복합위기를 정부는 수출로 타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특히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를 주문했거든요. 아마 이거를 포함해서 세제 지원책을 포함해서 관련 대책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새해에는 서민 생활도 넉넉진 않을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고금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은행과 신용대출 금리가 연 8%에 육박하고 있다고요? 아마 이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다 쓰실 거예요. 직장인들 한숨 늘어나는 소리입니다. 11월 기준이에요. 11월 기준 19개 은행의 평균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7.85%예요. 네. 거의 8%에 육박합니다. 이게 거의 뭐 14년 만에, 10여 년 만에 이제 최고치로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뭐 수신금리도 올랐어요. 4%를 넘어서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금융당국이 지금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좀 자제하라라고 했더니 은행이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수신금리 인상폭보다 대출금리 인상폭을 더 높게 갖고 가다 보니 예대마진 차는 또 석 달 만에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주목해볼 대목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1월에 0.08%포인트 오히려 떨어졌어요. 참 이례적인데 그 이유를 좀 들여다봤더니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금융당국 눈치 보면서 가상금리 조금 내렸거나 우대금리를 조금 적용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안심전환대출이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30년 만기 3% 이내 대출로 지금 갈아타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출, 안심전환 대출 때문에 평균 대출 금리가 조금 낮아진 게 아니냐. 저는 오히려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출 금리와 가장 맞닿아 있는 이제 부동산 시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금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새해에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해제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15억 원 이상 주택은 대출이 안 됐다가 허용했죠. 예. 여기다 다주택자들 전혀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제로였거든요. 그래서 30%까지 집값의 30%까지는 허용됩니다. 여기다 이제 세제 지원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부가 이제 어제도 이제 원희룡 장관은 거래 절벽, 미분양 대책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추가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규제는 서울하고 이제 경기 네 곳만 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다 풀었는데 이걸 더 푸는 방안이에요. 예. 결국은 가수요를 일으키는 방안인데 이게 사실은 단기간 내 시장 침체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우세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이제 기대가 더 크고 여기다 대출 이자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금리 뭐 거의 7% 내외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출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울이라든가 노도강 그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경기도 광명이라든가 노도강이 이제 해제가 되면 뭐 일부 지역의 경우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수에 나선다면 가수요로 신규로 좀 수요가 높은 지역에 되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 미분양이 계속해서 대구와 같은 지방 미분양이 굉장히 산적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선호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양극화를 또 더 격차를 더 벌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그리고 이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 8월에 그 정부가 주택 270만 호를 2027년까지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난 11월 말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5만 8천 원, 6만 호에 육박하고 있고요. 아마 12월이면 6만 원 넘었을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6만 호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서 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전국의 12월 분양 한 31곳 정도 분양을 했는데 네. 절반 이상은 미분양이에요. 자 이걸 감안하게 되면 만일 5년 이내 270만 호라고 하면 매년 50만 호씩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민간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공급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이 미분양 대책을 먼저 해소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일 불 켜져 있는 완공된 미분양으로 이어지게 되면 더 심각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이 미분양 대책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이제 부활하는 걸 이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속도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외 증시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뉴욕 증시가 2008년 이후에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을 했죠. 네. 올해 전망은 어떨지, 또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금리가 가장 큰 악재였어요. 파월 리스크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는 33% 넘게, 예. 그리고 대형 지수 S&P 500 지수도 거의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하면 20% 넘게 빠져서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침체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미증시는 아직 바닥에 오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그리고 올해 우리 증시 역시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아요. 굉장히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코스피 저점은 2,000, 상단은 2,750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상저하고 상반기에 조금 낮겠지만 하반기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상저하고를 내세우고 있는 이 증시 전문가들조차도 하반기에 특히나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경기를 6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경기가 조금 금리가 일단은 피벗 속도 전환하고 그리고 하반기 정도가 되면 미국이 좀 금리 인하의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면 반도체와 같은 이제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일부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인데 역시 변수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살아나느냐, 중국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다시 또 힘을 받느냐, 그리고 역시 이제 금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